사망하신 부모님 재산 내역 또 생전 증인 내역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께서 만약에 사망하신 경우에 부모님께서 남겨두신 상속 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또 생전 증여 재산 같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하는 경우 아버지가 남겨두신 재산이나 채무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파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부모님께서 채무를 재산보다 더 많이 남겨둔 경우에 이런 채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놓으신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한국법에 따라 가지고 그 채무도 모두 승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망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이나 상속포기 같은 적정한 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적정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망인이 남겨두신 재산이나 채무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재산을 확인하고 적정한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남겨두신 재산이 부동산이거나 또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경우에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재산 파악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즉, 취득세나 상속세가 발생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세금 신고도 해야 하고 또 납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적정하게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적인 측면과 긴밀히 연관이 돼서 상속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재산 활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되므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결산을 통해서 세금 이후에 순수하게 남아있는 재산액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합리적인 재산 분할안을 도출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이나 생전 증여내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산 분할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많은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받아가서 어떤 남은 재산도 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공평하고 타당하고 객관적인 방법들을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세금 신고 기한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대로 남아있는 재산이나 생전 증여재산 내역을 적정하게 파악을 해서 상속재산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나 어쨌든 생전 증여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판 외에서 하는 방법과 재판 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재판 외에서 하는 게 무엇이냐, 상속인들이 직접적으로 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무엇이 있고 금융재산은 무엇이 있고 채무는 다 무엇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다 알아본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조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돼가지고 재판 내에서 알아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외에서 상속인들이 직접 알아볼 때는 아무래도 증여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넘어간 재산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넘긴 재산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는 있는데요. 재판을 통해서 상속재산이나 어쨌든 증여재산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판사의 명령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접근이 제한이 되는 부분에 일정한 예외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요, 재판 외에서 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한국에서 부모님 사망하시고 6개월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망 당시 부모님 명의로 남겨져 있는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이건 사망하시고 6개월 이내에만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사망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에는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에 가셔가지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하고요. 부동산인 등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가지고 조상땅 찾기 제도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재판을 하지 않고 증여재산을 파악하는 거는 망인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알았다면 그만큼 수월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알지 못했다면 사실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망인이 부동산 같은 걸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소를 내가 알고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거를 조회를 하면은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추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망인의 부동산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내가 아버지가 뭔가 갖고 계셨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주소가 어떤지는 모른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재판 중이라면 판사의 명령 하에 얼마든지 그 정보를 접근하는데 상당 부분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그걸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제한이 있는데, 지역이 어딘지 대략적인 위치라도 안다면 지적도를 통해서 그 주변에 집원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를 모두 발급받아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망인이 주민센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보함으로써 그 납부 내역을 본다면은 어쨌든 거기에 부동산 지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지번을 통해 가지고 망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 내에서라면 재판장님 명령 하에 적정한 조회를 통해서 훨씬 용이하게 증여재산 내역을 파악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그냥 현금으로 빼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 15년 전, 20년 전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이 조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9년 전에 갑자기 뭐 5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런 부분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는 사실상 현금 인출 같은 거는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판 외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금융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부분을 어떻게 발견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재판 외에서 하는 것은 생전 증여재산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걸 감수하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속재산이나 어쨌든 생전 증여재산은 변호사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냐, 재판 내에서든 아니면 재판 외에서도 재산 파악을 하는 것이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을 추적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지적도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등기부를 발급받는 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각종 재산세 납부 내역 서류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다 조회를 한다든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출금 내역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한다든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도 역시 일반적인 사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3자 정보에 접근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사의 역량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재판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합니다. 재판이라는 형식을 거친다면은 재판장이 명령을 내려주기만 한다면은 접근이 제한되어 있던 정보에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을 해가지고요. 상대방이 받은 증여재산이 무엇인지, 망인이 생전에 뭐 보유했던 재산은 무엇인지 다양한 증거조사를 통해서 이런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 조회만을 위해서, 생전 증여재산 파악만을 위해서 뭐 소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런 생전 증여재산이나 뭐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게 소송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소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상속재산 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을 내가 지금 상황에서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내가 전해들은 바가 있다면 그 정보를 찾아가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하기에는 변호사를 통하시면은 재판 외에서도 어느 정도 밝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나만의 최대한의 실리를 도모하겠다, 남은 상속재산을 더 많이 분할받는다든지 아니면 유류분을 통해서 어떤 일정부 상속을 회복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실리를 최소한에 찾겠다고 한다면 소송적인 방법을 통해서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에 재판 외에서 남은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재산을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국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뭐 일정한 한계가 있고요. 또 시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함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서류, 뭐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나의 뭐 미국 여권, 캐나다 뭐 여권을 가지고 은행기관이나 뭘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름이 다릅니다. 나의 한국 이름과 내 여권상에서 이름, 사실 이게 동일인이라는 게 입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별도의 동일인 증명서라는 걸 준비를 해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적정하게 어쨌든 재산 조회나 뭐 생전 증여재산을 뭐 파악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망인이 남겨두신 상속재산이나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무엇인지, 제한된 조건 하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두시면 간단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역시 댓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